우리나라 경제는 안에서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충분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여러모로 좋은 소식이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겠죠. 좋은 전망을 달성한 이유는 그간의 방역 성과와 경제 지표 선방 덕분이고 이게 큰 휘청임 없이 잘 이어져야 예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.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 성과를 위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평가해보고 더 해야 할 일은 뭘지도 짚어보겠습니다.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나왔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OECD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딱 마이너스 1%가 나왔습니다. 네. 이게 3개월 전 전망은 마이너스 1.2%였고 지난달이었던 8월 전망이 마이너스 0.8%였으니까 딱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전망치가 나온 셈이 됐는데 네. 일단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위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OECD 회원국이 아니고 플러스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국 중에서는 세계 2위다라고 전망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뭐 여전히 예상외로 좋은 성과이기는 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정부의 지출이 우리가 재난지원금 통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지원 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지출 부분이 어떤 이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 그 이 많은 커버를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 함께 노력한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 활동 부분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비대면 소비가 많이 활성화된 측면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줬을 수도 있겠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올해분이 여기는 오히려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.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은 마이너스 4.5%이긴 합니다만 네네. 마이너스 6%에서 마이너스 4.5%로 개선되는 방향성을 보였단 말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 방향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처 부분에 있어서 각국 정부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완전한 그 봉쇄 이런 쪽으로 나가지는 않고 어떤 부분적인 지역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좀 제한적인 형태로 경제 활동들을 이제 이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성장률 전망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. 네, 그러니까 세계가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네. 자, 이게 조금 더 뚜렷한 회복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세계 각국 사이에 재화가 잘 돌아다녀야 될 텐데 네. 관련돼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. 수출이나 무역 관련 지표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.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은 최근 들어서 꽤나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.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정말 많이 떨어졌죠. 예, 그렇죠. 2차 예. 폭락이라고 부를 정도로 떨어졌고요. 또 미국이나 중국은 좀 수입 물량이 늘면서 세계의 물동량을 빨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좀 상황이 안 좋고 예.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.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조금 좀 기대했던 바대로 좀 나온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저희가 수출이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% 정도 되는데 예.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지난달 이어서 계속 연속으로 저희가 이제 한 자릿수 형태의 이거를 이 감소폭을 보였기 때문에요. 네. 이 부분에 있어서 수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반도체 영향에 따른 거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하고 이제 저희가 뭐 컴퓨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에 이런 쪽에 대해서의 또 수출의 증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좀 이런 지금 글로벌 좀 환경 속에서 좀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는 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앞서 OECD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 내린 것에 대해서 네. 정부의 재정 지출이 효과를 봤다라고 OECD가 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. 이게 역시 재정 지출의 일환으로 다음 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야가 일단 통과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했는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. 통신비 2만 원의 전 국민 지급 혹은 이거를 무료 독감 백신 전 국민 접종으로
돌리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놓고서는 계속해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어느 쪽의 방향이 좀 맞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이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예. 과연 이게 뭐 이게 선별적으로 지금 이제 지원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제 이미 이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 고용직 근로자들이나 또는 이제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생들 육아 관련된 부분에 또 이제 지원이 20만 원씩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. 이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2만 원 정도씩 통신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좀 많이 있다. 저도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그럼 이걸 백신 무료 접종으로 돌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코로나19는 아니고 당연히 독감 백신이긴 합니다만. 예,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백신의 독감 백신의 확보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까지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4차 추경 혹은 정부의 뭐 재정 투입 이런 걸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바로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국가 부채죠. 네, 국가 재정이 위험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놓고 사실 이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, 그리고 그 속도를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늘어나게 될 그 예상치 때문에 우려가 커진다는 거지. 일단 지금까지 온 거 자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 건전성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혹은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재정 이 지출을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한 15년 동안 저희가 이 재정 지출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왔습니다. 예.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급속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향후에 우리 인구 고령화라든지 통일에 대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대비를 했을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재정 건전성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좋은 수단들을 놓칠 수 있을 수 있다 미래에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관리하는 준칙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. 예. 이거를 만들 때 정부가 주의해야 될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? 이 정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 숫자의 어떤 뭐 증원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예. 또는 이제 국회에서 아무래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사나 심의나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꼼꼼하고 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정 지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그런 예. 부분이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고 미래 세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추가 경정 예산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내년 예산안도 뭐 550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내년 예산도 괜찮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우려를 좀 더하는 부분이 이 예산을 짤 때 올해 성장률이 V자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을 하고 예. 결국은 올해를 플러스 성장으로 마무리할 거다라는 식의 예상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을 짠 거였는데 네. 지금은 뭐 마이너스 성장이 올해는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됐단 말이죠. 그러면 예. 예산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? 6월 말에 경제 전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. 예. 편성을 해서 이제 그게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고 국회에서 심의 중에는 우리가 이 경제 전망치를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이제 그 기반에 해서 했던 세입 부분이 있거든요. 이 예. 세입이 다 이제 경제 성장이 높은 걸 예상을 해서 세입이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세입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. 그렇죠. 네,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지금 4차 추경까지 했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런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조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 또 GDP 대비 정부 소비를 봤을 때
역시나 OECD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평가했던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, 이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혹은 성장, 고용 이런 것들에 좀 악영향을 주는 지표입니까? 어떤 지표로 봐야 됩니까? 그 OECD에서 OECD 국가들 비교를 했습니다. 예. 비교를 했는데 정부 소비 비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GDP 계산할 때 이제 이 소비 부분이 있고요. 일반 소비, 그다음 투자, 정부, 그다음에 이제 대외 이렇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 정부 부분이 무작정 증가한다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증가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너무 정부 지출이 많아지면은 실업률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소위 그런 뭐 민간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 뭐 그렇죠. 이런 식이 네,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저희가 2010년 대비해서 2018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한국이 이제 가장 그 높은 비율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거죠. 예. 오히려 이제 기업 활동이 굉장히 원활했던 이제 아일랜드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 비중이 오히려 줄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GDP 성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적정한 수준의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 성장과 실업에도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제하고 직결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부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고 동시에 이제 민간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정부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재정 지출 수준을 조금은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까? 그렇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이번 코로나19를 이 경제적인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예, 물론 이제 다른 정책들도 이제 물론 뭐 기업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. 특히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의 효과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거든요.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거는 이제 세수 인하나 세율 인하 같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기업 투자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정부가 이 재정 지출 부분, 재정 건전성 부분은 급격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예. 최대한 이거를 우리가 건전하게 관리를 하고 대신 이제 기업 활동들을 促진시키기 위해서 이 세율 인하나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낮은 세율에 높은 많은 넓은 세원 형태로 가져가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